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에 뒤늦었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최근 스바루는 최초의 전기차 솔테라의 티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스바루의 전기차의 상품 컨셉을 소위 STP, 세그먼트, 타겟, 그리고 포지셔닝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스바루에 주목해왔던 이유는 자동차 마케터로서 스바루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쌍용차 재건 전략 관련 강연 초청을 받았을 때 스바루의 구조조정 내용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85년 군 제대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경험했던 스바루 차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바루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편은 아니지만 나름 역사와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스바루 후지중공업의 전신인 나카지마 비행기는 1917년 이미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패전 후 이 기술자들은 일본 내 최초의 모노코크 바디의 경차, 최초의 FF 방식의 수평 대양 엔진차, 그리고 아우디보다 앞서 세계 최초의 4휠 드라이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포르쉐 정도만 유지하는 수평 대양 엔진과 4휠 드라이브가 탑재된 스바루 차는 열광하는 수많은 팬을 스바리스타라 부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스바루는 쌍용차 판매 대수보다는 많았지만 06년경 60만 대 정도의 중소기업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닛산, GM의 경영 간섭과 고집이 강한 기술자들이 코스트를 무시한 채 안전과 성능을 중시하는 차를 만들다 보니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부임한 사장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과 함께 강한 브랜드 전략으로 100만 대의 강소기업으로 육성시켰습니다.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경차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임프레자급 이상의 SUV 차량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강점이 되고 차별화되는 수평 대양 엔진과 4휠 드라이브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성이 높은 외건형 차량에 특화했습니다. 여기에 경쟁사보다 일찍 도입한 아이사이트 기술도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는 차로 홍보를 한 아이사이트 등이 안전 기술이 더해지면서 매우 열정적이고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고객들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 상품 라인업의 절반으로도 17년에는 기아, 18년에는 현대차보다도 많이 팔기도 했습니다. 스바루는 코로나 이후 주춤하고 있지만 SUV 차종만으로 보면 올해 8월간 판매에서도 현대차, 기아보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루의 위기는 다시 찾아옵니다. KC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과 인력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때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도 떨어지면서 전 일본 연합을 구상하던 토요타와 교섭하여 하이브리드 기술을 받는 조건으로 20%의 주를 토요타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토요타의 지분법 관리하에 있는 일종의 자회사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스바루가 토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한 차량이 솔테라입니다. 전기차 전용 이 스바루 글로벌 플랫폼을 기본으로 한 솔테라는 지금까지 가장 기술적으로 진화한 스바루 차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토요타와 일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여러 회사 중에서 특히 마스다를 제치고 스바루와 전기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면에는 이러한 스바루의 4휠 드라이브의 기술 부분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첫인상은 지금까지 스바루 차와 비슷합니다. 솔테라는 강인한 인상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대충 알 수 있겠지만 솔테라의 세그먼트 전략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스바루는 전체 판매의 60% 이상이 미국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개발했습니다. 미국 SUV는 전체 판매의 45%를 차지하는 최대의 세그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SUV 세그먼트는 이제 막 시작된 전기차 세그먼트까지 포함하면 6가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세그먼트는 포레스트가 속한 서브 컴팩트 세그먼트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스바루의 포레스트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컨슈머 리포트의 탑을 차지하여 왔고 스바루 차종 가운데 판매도 제일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색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솔테라는 전장에 비해서 전고가 낮은 쿠페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기차에서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량화와 공기저항 저감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스바루는 최저지상고를 높이는 대신 전고를 낮추는 방법으로 전면 투영 면적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솔테라는 이미 판매하고 있는 포드의 머스탱 마키, 폭스바겐의 ID4와 올 11월과 내년 2월에 런칭 예상되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와 직접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루는 미국 런칭 시점을 내년 중반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6월로 잡더라도 현대 기아와 6개월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스바루 전기차 개발 일정이 그리 늦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타겟을 생각하면서 이 차를 한번 볼까요? 향후 치열하게 펼쳐질 전기차 SUV 정글에서 어떤 점을 차별화하여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스바루의 강한 개성인 수평대항 엔진의 장점은 없어졌습니다만 또 다른 강점인 안전성과 실용성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도 고객층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스바루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스바루가 강조하는 안전성, 실용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미국 시장 기아차 중 가장 실용적 이미지에 가까운 소렌토와 스바루의 아웃백을 비교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차량이 재원해서 전장은 아웃백이 약간 길지만 전폭, 전고, 휠베이스는 조금씩 다 짧습니다. 엔진은 두 차종 다 2.5리터지만 소렌토의 마력과 출력이 약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스바루는 전 트림의 4휠 드라이브와 ADAS 장비인 아이사이트를 기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 중량은 아웃백이 가볍고 이에 따라 연비도 시티 하이웨이 기준 크게 우수합니다. 이처럼 경량화 기술도 있고 기본 사양도 연비도 좋은데 가격은 소렌토보다 쌉니다. 실용성의 설계 개념은 최저 지상고와 카고 볼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많은 짐을 싣고 악로와 험로를 자유자재로 즐기는 고객들은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소렌토는 한국에서 차박을 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거주 공간, 화물 공간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바루의 아웃백은 거의 비슷한 재원에 소렌토보다 플러스 알파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스바루 전기차 솔테라의 지상고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차에 비해 어떻습니까? 높게 보이시죠? 경쟁사인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의 EV6와는 확연히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리어 화물 공간은 타 경쟁차보다 그리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앞쪽의 후드는 매우 길게 보입니다. 아마 스바루는 여기에 포드 머스탱 마키보다도 더 큰 프렁크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전기차에서도 기존 스바루의 개성인 실용성을 유지하여 기존 고객들을 계속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 개념에서 바라볼까요? 많지 않은 사진 속에서 몇 가지 디자인 요소들은 솔테라의 포지션을 다른 경쟁사들과 다른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스바루는 현대차, 기아 등과는 다르게 전기차를 특별한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차종 라인업의 하나라는 개념으로 포지셔닝한 느낌입니다. 경쟁사들은 좀 더 모던하고 이노베이티브한 영역으로 포지션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SUV의 디자인 흐름은 전통을 유지하는 벤츠, 아우디, BMW, 볼보 같은 노선도 있고 좀 더 모던하게 변화를 가져가는 포드, 폭스바겐도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 Y는 SUV 이미지 카테고리를 파괴하는 디자인을 실현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는 이 중간에 하이브리드형 변화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바루의 솔테라는 트래디셔널과 프랙티컬 이미지에 포지션하여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에서 C필러가 크게 누워있는 형상으로 하여 쿠페룩을 실현한 점이 눈에 띄지만 프론트 이미지는 더욱 마초적 이미지로 실현된 것 같습니다. 4개의 LED로 구성된 헤드램프 디자인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혁신적이라는 이미지는 약해 보입니다. 그릴은 토요타의 전기차 BZ4X보다도 더 엣지가 있어 보입니다. 리어램프 디자인에도 강력한 힘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팔리는 레버크 등 최근의 수바루 차와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어램프의 역디귿자 디자인 형상은 스바루 전통의 수평대항 엔진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항공산업에 뿌리를 둔 스바루의 전통을
날개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램프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보이고 있는 경쟁사들의 동향을 스바루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듯합니다. 공동 개발한 토요타의 BZ4X와 명확한 차별화는 되었다고 보입니다. 루프에는 대형 선루프를 탑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토요타의 BZ4X에 솔라 충전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 패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눈에 띄는 것은 토요타의 BZ4X와 같이 가로쪽으로 길게 된 디스플레이가 아래쪽에 있는 대형 센터 콘솔과 연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기존 차에는 수직 방향으로 길게 된 디스플레이였는데 토요타와 부품 공용화로 인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혁신성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스처럼 별도의 공조 음향 스위치가 있어 보다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솔테라는 토요타와 공동으로 개발한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고 개발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 STP 관점에서 스바루의 신형 전기차의 상품 컨셉을 분석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